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데일리 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의 주요 증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S&P 500 인덱스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장 후반에 밀려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하락에서 장 하락을 주도했던 것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전날보다 49.13포인트 0.59%가 하락했고요. 금 가격도 약간 하락, 채권 금리도 아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장을 하락을 이끌었던 핵심 포인트는 구글, 알파벳의 실적에 있었습니다. 알파벳은 어제 새벽 장을 마감 후에 이미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시장이 예상하는 12.42달러의 주당 순이익보다 많이 하락했어요. 약 20% 정도 기대치를 못 맞췄는데요. 10.12% 주식,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겠죠. 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외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락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장이 열리고 나서는 약 2%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실적 기대치 하향, 실적 하회는 나스닥 전체 그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죠. 그런데 안의 내용을 보면 이 실적 하락이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이 현재 3분기에 지난 분기에 순이익이 기대치 하회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 있었습니다. 구글은 웬만한 경쟁이 될 만한 기업, 그 다음에 향후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수익성을 예상을 하는 그런 신생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인수합병, M&A 하고 있는데요. 2019년 3분기에 M&A 비용으로 75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1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수합병 비용을 확대하고 있죠. 이렇듯 핵심 실적 하락의 원인은 결국은 이런 인수합병, 거기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죠. 즉 자본적 지출 비용조차도 작년 동기 대비 2018년 3분기에는 52.8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올해 3분기에는 이 금액도 67.3억 달러로 투자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확대했으니 당연히 알파벳의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알파벳의 핵심적인 그 매출, 수익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게 광고 수익입니다. 광고 매출인데 광고 매출의 절대치는 2017년 1분기 이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 3분기의 광고 매출은 무려 339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한 분기에 339억 달러. 야, 이게 엄청난,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 매출액이죠. 그런데 밑에 보면 광고 수익 증가율, 광고 매출 증가율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의 성장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성장률, 수익 증가율이라면 복리로 증가해야 되고요. 특정 시점, 즉 성장기를 지나고 성숙기가 되면 증가율은 떨어집니다. 물론 절대치 자체는 조금씩 늘지만 증가율은 떨어진다는 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증가율이
작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3분기에는 늘어난 거죠. 이렇듯 구글이 실적은 하락했지만 광고 매출은 증가하고 또한 실적 하락의 대부분이 이런 판관비나 영업비용 증가가 아니라 자본적 지출 비율, 인수합병에 쓰여진 돈이 늘어나서 결국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향후에 그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구글의 이런 매출 확대,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비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 블룸버그에서는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제조업 비중이 7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조업 비중이 계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거, 이게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기사 중에 하나죠. 제조업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블룸버그도 사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제조업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제조업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 경제가 커지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기레기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기레기는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조업 비중이 어느 정도로 줄어드는지 살펴봐야죠.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 비중은 전체 일자리가 100개가 있다면 제조업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8.47%입니다. 이 8.47%는 지난 2017년 이후에 거의 동등한 수준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1%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GDP에서 부동산 관련 부분이 13.4%, 정부 주출이 12.3%, 그다음에 비즈니스, 그다음에 교육 관련 서비스 부분이 12.8%인 것을 감안하면 제조업 비중이 적어도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굳이 왜 제조업 비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파벳부터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는 제조업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받아들일 때도 됐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마켓캡, 시가총액 1조 달러 기업이 주는 새로운 통찰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알파벳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그 다음에 거의 1조 달러가 다 된 구글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어떤 통찰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GDP 비중이라는 게요. 전체 거래, GDP가 얼마나 커졌냐는 것은 제조업에서 이만큼 거래가 됐고 부가가치가 많이 생산됐다. 그런 의미죠. 전체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제조업에서 이끌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 비중을 얘기하는 사람이 계속 꺼내는 주제가 뭐냐면 제조업은 뭐냐면 바로 부가가치입니다. 제조업이 아니면 서비스하면 대부분 부가가치 생산이라기보다는 소비라는 그 테마로 이어지죠. 여기서 부가가치 생산은 뭐냐면 글로벌리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글로벌 부가가치 생산이 없을까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제조업이 아니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올 수 없다. 그런 구조는 이미 플랫폼 산업 20년, 10년 전부터 들어온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깨버렸던 거죠.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넷, 모바일 마켓플레이스, 이것들이 단순히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경제 규모를 커지게 하고 있으면서도
글로벌리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즉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 글로벌 부가가치 생산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이 작아졌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위험하다. 그건 더 이상 이제는 통하지 않는 명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기사도 나왔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미국 정부 관리가 오피셜입니다. 정부 관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페이즈 1 지난번에 협상했던 거죠. 에이펙 이번 11월 달에 에이펙에서 미국과 중국이 정상이 만나서 사인하지 않는다면 서명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향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11월에 페이즈 1이 서명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안 된다면 당연히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다. 블룸버그에서 또 하나 나쁜 소식을 하나 냈는데요. 계속 미중 협상이 안 됐으면 하는 내용의 기사죠. 중국의 돼지열병 때문에 중국이 약속한 5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수입이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중국의 돼지 사육 두수가요. 작년보다 무려 4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40%가 감소한 게 농산물 수입과 무슨 얘기냐? 예. 중국의 미국 농산물 중 핵심 수입하는 게 대두, 소이빈입니다. 이 소이빈은 두부를 그렇게 많이 먹어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돼지 사료로 이 콩이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40%가 줄어든 돼지 사용 도수를 보면 콩이 그렇게 많이 쓰일 수 없다. 수입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레기, 블룸버그 기레기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죠. 중국의 돼지고기 양이 무려 1,500만 톤이나 부족한 상황이고 그 1,500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다는 사실. 즉 대두 수입이 줄더라도 돼지고기 수입으로 다 500억 달러를 채울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빠뜨렸다는 거. 즉 부정적인 기사지만 별로 신경 쓰지 말자 이런 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미국의 현재 증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냐? FOMC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시작되죠. 오늘 밤부터 이틀 일정으로 시작되는 10월 FOMC. 어떤 결론을 내놓을 것인가. 이게 우리나라 신문, 그 다음에 미국 신문이 얘기하는 거죠. 금리가 한 번 더 인하할 것이라는 것이 대세지만 만약 인하하지 않고 동결이 되면 시장이 흔들릴까? 금리가 인하가 돼도 흔들릴까? 예. 현재 추세는 불마켓이다. 불마켓 추세 대세적인 상승 시점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든 말든 시장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없다. 대세 상승장에서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것은 대형 호재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호재는 딱 하나밖에 없죠. 미국과 중국이 에이펙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공식적인 발표, 사인하기로 했다는 공식적인 발표 외에는 대형 호재가 없는 거죠. 즉 미중 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순간 조정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목요일 한국의 코스피 사상 최대치 미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한국은 왜 안 오는지 전문가를 초대해서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저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